그 가운데 김호수 총장이 항의 사표를 냈습니다. 지금 출근 안 했고요. 오늘 핸드폰 끄고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표를 냈고 핸드폰을 껐다. 나 그만두겠다. 잘라라. 나 그만두겠다. 사표를 던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전국 고검장들이 긴급 회의를 합니다. 전국 고검장이 집단 사표 낼 수도 있다. 이런 움직임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초유의 일,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던 김호수 총장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이 사표, 초강수, 김호수, 검수완박 입법 절차 둘러싼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책임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길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사표를 던졌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기자 출신이잖아요. 마지막 장면은 이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설득하겠다. 대통령이 입법 거부권 해달라.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6대 범죄의 수사권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수사 역량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검찰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냐. 만나서 설득하겠다. 근데 그게 결국 불발이 됐어요. 자, 두 가지 질문입니다. 김호수 총장은 왜 사표를 던졌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왜 김호수 총장 면담을 안 만나줬을까? 일단 김호수 총장 같은 경우에 이제 검수완박에 이제 강하게 반발을 했죠. 그래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도 했고, 뭐 나를 먼저 탄핵하라고까지 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검수완박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결국 어제 이제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사실 검수완박을 막지 못한 검찰총장으로 남느니 그냥 사직하는 게 낫겠다. 그런 불명예를 안고 있느니 사직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항의성입니까? 항의성이죠. 사실 뭐 이 사직서를 낸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그가 말한 것처럼 이 사직 의사를 통해서 아주 작게나마라도 이 항의가 전달되고 의원들이 다시 한번 이 법안에 대해서 생각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사직 의사를 밝힌 건데요. 이제 청와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해서 자기가 이 대통령 거부권을 설득하겠다라고까지 했지만 결국 만나지 않는 것으로 불발되면서 그마저도 이제 불가능해지면서 결국 마지막 카드 직을 던지는 것을 이제 행사한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도 안 만나주고 대통령도 안 만나주니까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건 사표밖에 없다. 사실 그런 셈이죠. 그리고 지금 뭐 청와대에서도 입법부의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상은 입법부에게 힘을 실어준 거잖아요. 청와대가 힘을 실어준 거기 때문에 가망이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직을 던진 건데 사실 김호수 총장은 총장에 앉을 때부터 친여 성향이라고 이야기됐었고 김호수 총장,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등.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 여권이 좀 불리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편파성에도 항상 휘말렸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성남 FC 후원금 같은 경우에 그 추가 조사를 해야 된다는 일선 검사에 대해서 그 요청을 반려하는 지시를 직접 내렸다는 정황까지 나올 만큼 어떻게 보면 정부를 위해서 좀 정부의 검찰 개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정치적이다, 편파적이다라는 의혹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검찰총장직을 수행했는데 이렇게 검찰 조직 자체를 아예 무력화시키는 검수완박을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아마 본인은 굉장히 자괴감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검찰총장 했나.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제 결국은 직을 던지는 것으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우리 집 법조 출입하는 취재 기자들이 오늘 아침에도 이제 취재를 했어요. 저희 채널A 기자들이 출근을 했나 안 했나. 사표를 던지고 출근을 안 했다. 휴대전화도 꺼져 있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라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검찰총장의 사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에게 아예 수사권을 뺏어야 한다. 민주당의 법안이 맞다고 보십니까?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의견, 결국 국민적 여론이 참 중요했을 텐데요. 여야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검찰 정상화 입법에 대한 정치적 반발로 익힐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옳지 않은 결정입니다. 검찰은 왜 자신들에 대한 개혁이 추진되게 되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깊게 숙고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큽니다. 국민을 위해 검수완박법이 옳지 않다면 침묵하지 말고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멈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민하기 전에 분명한 입장을 국민에게 밝히기를 촉구합니다. 여야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거 정치적 반발이다라고 총장의 사표를 평가절하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도대체 대통령은 왜 침묵하느냐.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2명이 결과적으로 자리를 던진 셈이 되죠. 여야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병민 전 대변인. 네, 검찰총장의 임기가 2년입니다. 근데 임기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한 명의 검찰총장은 무리한 징계를 토대로 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을 그만두게 됐던 계기를 생각해 보면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했던 검수완박을 막기 위해서 검찰총장직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내내 민주당이 했던 얘기는 당시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정치의 뜻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수완박을 주장하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까지 얘기를 했던 기억들이 생생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훗날 시간이 지나서 돌아오고 보니 이러한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일을 무리하게 추진해냈죠. 김호수 총장 같은 경우는 앞서 김수경 교수님이 잘 설명해 줬지만 본인 입장에서도 현재 얼마나 참담함을 느낄까 이런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김호수 총장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충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요. 어제 발표됐던 내용들 전문을 읽어보게 되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이른바 검찰개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일들이 시행된 지 이제 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조정이 이뤄지게 되는 엄청난 개혁까지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시행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가 나오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그 다음 단계 넘어가야 되는데 1년을 시행하자마자 문제가 있다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어버리게 되면 대한민국의 헌정사에 있는 형사사법체계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점이 윤석열 당선인이 직무를 시작하기 이전에 통과하겠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직무를 시작하면 거부권 행사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리하게 한 20여일 정도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절대 의석을 바탕으로 일을 추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호수 총장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민주당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 당선인 선거 때 포스터가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김호수 총장 임기 중간에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패러디를 바꿔가면서 민주당 지지층에서 국민이 키운 김호수,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맞아, 김호수 대권 주자다. 이런 식으로 패러디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의 중심을 살펴보면 결국 국민이 아니라 민주당이 키운 김호수라는 방식으로 또다시 패러디가 되는 것 아닌지라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는데요. 상식에 입각해서 국민께 설득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져서 법안을 처리해야 되는데 왜 민주당이 무리하게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는지 결국 상식에 반하는 일들이 현재 상황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의원님,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이 임기를 못 채우고 2번이나 스스로 검수완박에 반발하면서 항의하면서 사표를 던진 것, 이 정권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운 일 아닙니까? 사실 뭐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미 예고된 총장직 사태다 그렇게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이제 검찰총장 임기가 보장이 돼 있긴 하지만 김호수 검찰총장을 통해서 사퇴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얼마 전에 발언을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랬더니 김호수 총장이 이제 임기를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 내정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지금 내정이 되고 난 뒤에 사실은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퇴 시기는 시간의 문제였지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검찰 조직이라는 곳이 이제 위기 질서라든지 그다음에 기수 문화가 굉장하게 중요하게 작동을 하는 그런 조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김호수 검찰총장보다 이게 사법연수원 기수가 7기수나 높습니다. 그런 법무부 장관이 내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검찰총장직을 할 수 없는 그 기수 문화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예견된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거를 이제 수사 기소 지금 이제 이 검수완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검수완박이라는 그 어감이 주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완전히 박탈한다. 그래서 누구에게 뭔가를 빼앗는다 이런 의미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형사사법 절차의 전 과정, 예를 들면 내사, 수사, 기소, 구형, 공판 여기에 이르는 형사사법 절차의 모든 과정을 이제 이 검사들이 다 지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번에 그 수사권만 떼내 가지고 경찰에게 주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고 그 혜택은 국민들이 좀 볼 수 있도록 지난 70년 동안 견제받지 않았던 형사사법 절차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검찰의 권한을 나누고 분산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 조직이 견제와 균형의 굳건한 기반 위에 서 있듯이 검찰 권력도 그렇게 해야 된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검수완박이라는 표현보다는 수사기소권 분리 또는 검찰 정상화 이런 표현이 조금 더 적절하지 네.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형사소송법은 1954년도 그러니까 70년 전에 제정이 됐는데 그때 제정이 될 때도 장기적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1954년도에 형사소송법이 제정이 된 겁니다. 이제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견제받지 않는 제4부로서의 권력을 행사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이 볼 수 있도록 70년 만에 이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전 전국 고검장들이 긴급 회의를 위해서 대검에 모였습니다. 한 고검장은 입장하면서 이렇게 작심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 상황입니다. 들어보시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고검장님들이 거취를 표명할 계획은 지금은 따로 없으신 건가요? 그런 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수사권 폐지 법안 관련한 소감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세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또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 수사에 불만을 가지고 검찰청에 이의 제기나 항고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고 다시 경찰에 돌려보내야 할 상황입니다. 할 사람 많은데. 자, 조금 전 입장 들어봤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보세요. 이 시점이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고검장이 이 시점에 왜 모이냐를 잘 보면 검찰수장인 검찰총장이 지난주에 보여줬던 건 동분서주예요. 여기 가서 만나달라, 누구 좀 만나달라 하는데 다 거절, 판판이 거절당하고 어디 언론 보니까 김호수 총장이 국회 벤치에 국회의장 못 만나고 앉아서 핸드폰 보는 사진도 나왔던데 이걸 검찰의 고검장들부터 일선 검사들까지 지난주에 다 봐왔단 말이에요. 결국 대통령의 면담도 불발이 되고 사표를 던지자 민주당이 정치적 반발이다라고 평가절하한 상황. 오늘 고검장이 모여요. 앞서서 여한섭 고검장 얘기 들으니까 고검장 집단 항의 사표도 논의에 포함되어 있다. 오늘 왜 모이는 겁니까, 고검장들? 일단 총장이 사퇴를 하려고 하는데 그 밑에 있는 고검장들이 모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장님이 그만두겠다라고 했는데 부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더군다나 단순히 그냥 사장님이 나 몸 안 좋아서 그만둘래 이게 아니고 우리 회사 이제 없어진다 그러고 있는데 부사장들, 임원들이 모이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김호수 총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김호수 총장 심정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바늘방석에 좌불안석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교체가 됐는데 윤석열 당선자가 신임 안 했잖아요. 거의 뭐 불심하다시피 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당인 민주당에서라도 김호수 총장 좀 이렇게 그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이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검찰 조직에서 우리 총장님 정말 신망이 높고 뭐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제가 봤을 때 열 손가락 꼽아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들거든요. 예. 마지막으로 한동훈 검사장 7기수라고 했는데 대학으로 치면 9학번 아래고요. 9학번이에요. 나이로 치면 10살 아래예요. 그러니까 10살 아래인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돼가지고 총장 이래라 저래라 지휘할 수 있는데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데다가 검수완박이 딱 터졌으니까 제가 봐도 김호수 총장은 울고 싶은데 뺨 때려 준 거고 그러면서 이제 왕 하고 울면서 이제 사표 딱 던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타이밍이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2003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강금실 그 법무부 장관이 우리 나이로 47살, 만으로 46살이었는데 그때 검찰총장이 기수가 10기수도 더 높았어요. 예. 근데 결국은 그 김가경 총장도 옷 벗고 나갔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불만이나 이런 것인데 지금은 사태가 그때랑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조직 자체가 진짜로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다음에 단순한 검찰 조직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이 미치려고 하는데 저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되나? 오히려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자리 지키는 게 맞다. 자리를 지키면서 이게 뭐가 문제 있는지 조금 전에 전재수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수사권, 뭐 기소권 분리하는 게 맞고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이거 몇 페이지 읽다가 말았어요. 왜냐하면 이거 그 뭐 형사소송법 개정안 쭉 봤더니 이거는 법이 누더기 법이라고 저는 말할 수밖에 없고 정익준 변호사님 개인 견해입니다. 개인적인 그다음에 여기에 제가 좀 패러디해서 이야기하면은 누더기라고 하는 말은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제가 한 얼핏 봐도 대여섯 개가 그 나오는 게 첫 번째로 용어 자체가 틀려요. 영장 청구할 때 검사는 청구하는 거고 경찰은 검찰한테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검사를 그냥 드러낸 거예요. 형사소송법 기존 형사소송법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주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검사를 다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청구한다 이런 식으로 말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고 주술이 안 맞는다. 예,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쉽게 말하면 기자가 아주 간단한 그 맞춤법도 틀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영장 청구를 검사가 하도록 헌법 12조 3항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경찰이 신청하지 않으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무엇이냐? 실질적으로 영장 청구권이 경찰한테 넘어가는 게 되니까 이거 헌법 위반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제 검사가 이렇게 쭉 돌다가 사람이 경찰에 의해서 이렇게 그 불법적으로 구금되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형사소송법은 그렇게 불법 구금된 경우에 경찰한테 풀어줘라 아니면 검찰한테 넘겨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됐는데 지금 이 규정을 어떻게 바꿨냐면 제가 꼼꼼히 봤더니 경찰에 의해서 위법하게 체포된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발견하고 이걸 경찰한테 석방을 요구해도 그 사람을 불법 구금된 사람을 석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경찰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거기에다 이제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차차 뭐 하나씩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예. 드릴게요. 공정거래법에 이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이 엄청난 경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공정거래위원장이 검찰에다가 그 수사기관에다 고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고발하도록 되어 있느냐? 검찰총장한테 고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검찰총장이 수사권이 있는데 그런 고발을 받은들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공정거래법 사건 같은 것들은 자본시장법 사건 같은 것들은 아예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차라리 이걸 바꾸려고 그랬으면 공정거래법 그 규정을 갖다 검찰총장을 경찰청장으로 바꾸든지 그런 거 하나 예. 없이 정말로 누더기 같은 법을 만들어 놓고 이게 검수완박한다라고 하니 이런 문제점들을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 인사청문회에서 똑바로 이야기해 주길 바라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정익준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 견해고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자면 검찰의 수사권을 없앤다면 그 뭐 후속적인 대안들이 법률적으로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이 법안에 전혀 후속적 대안들이 법률적으로 논리적으로 좀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조금 전 이 지금 현재 상황 때문에 제가 말을 잘랐는데요. 조종태 광주 고검장도 들어가면서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법안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의된 법안은 오랜 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형사사법 시스템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사법경찰, 검찰 수사관, 검사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빠져 있습니다. 국민들이 경찰 수사에 대해서 피해를 호소해도 검찰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결국 힘없는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까 매우 걱정이 됩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자는 두 팔 뻗고 자겠지만 피해자는 눈물과 한숨으로 잠 못 이루게 될 겁니다. 법안을 발의하신 분들이
설마 이런 세상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자, 광주고검장은 법안이 통과나면 범죄자들은 두 발 뻗고 잘 거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두려워할 거다라고 얘기하며 비판을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조금 전 이제 정익진 변호사께서 성토를 하셨어요. 이 법안은 누더기 법안이다라고 성토를 하셨는데 입장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국회는 입법기관입니다. 입법기관이 무슨 전문성도 없이 법을 누더기로 그렇게 만들 일은 없죠. 우리가 법안을 발의를 하게 되면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서포트하는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회 이제 법제실도 있고 그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되어 있는 입법 수석 전문위원이라든지 이런 법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그분들의 검토와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진행이 됐고 저희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또 법사위원들이 대부분 이제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들의 법조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검토를 거쳐서 일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가 된 것이고요.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면 관련된 여타의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들을 같이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조만간에 제출이 될 겁니다. 그러나 아마 미비점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입법 전문기관입니다. 누더기법을 만들 그런 가능성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이제 저 광주고검장이신가요? 저분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검사 개개인들을 보게 되면 굉장한 업무량에 사실은 거의 뭐 주말도 없이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몇몇 정치 검사들 이런 분들이 검찰 조직 전체를 오늘날 스스로 개혁할 수 없어서 외부에서 개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내몰려 있는 것입니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고 혜택은 국민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범죄를 이래저래 빠져나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는 사람 다 빠져나간다.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 빠져나간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거 아닙니까? 지금 내사, 수사, 기소, 공판, 구형 이 모든 것을 검사 한 명이 지고 있으니까 이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려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 다지고 있는 이 사람만 어떻게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 변호사 수임해가지고 돈 많이 줘가지고 그렇게 빠져나갑니다. 근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해놓게 되면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이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이 이 양쪽에다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혜택을 보는 겁니다. 지난 70년 동안 견제받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나누고 분산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로가 서로를 다른 기관들이 견제와 균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지난 70년간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는 좀 결과물을 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양한 이견들 뜨겁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